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달력 앱 안 쓰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영상 올린 것처럼 비즈니스 캘린더를 한 8년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구글 캘린더로 다시 넘어왔거든요. 각 잡고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숨겨진 기능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구글 캘린더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단점을 제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구글 캘린더는 PC 버전은 이렇게 웹으로 접속해야 되고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은 이렇게 앱을 통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PC용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고요. 다른 운영체제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어떤 캘린더든 간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편의성과 직관성이에요. 얼마나 일정을 쉽게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일정을 쉽게 입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정이 얼마나 편리한가죠. 그런 점에서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축키예요. 여기 있는 숫자키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눌러보면 각각 하루, 일주일, 한 달, 4일, 일정, 1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 키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다 직접적으로 안 외워지신다면 여기에 1을 누르면 여기에 각각 단축키가 있어요. 데이, 위크, 먼스, 이어, 올 이게 뭘까요? 그래서 숫자 말고 알파벳으로도 이렇게 보기 방식을 이렇게 변경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간대별로 일정 관리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일주일 기능 보기를 가장 많이 쓰실 거고 하루 종일 일정을 등록해가지고 월별로 보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이한 점은 숫자 4를 누르면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4일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값이 4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여기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이 보기 설정을 2주라든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변경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랑 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앞뒤로 날짜 이동이 가능하고요. 주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오늘로 돌아가고 싶으면 today라는 의미의 T를 누르면 오늘로 돌아오고 원하는 날짜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면 G를 누른 다음에 7월 21일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단축키 쓰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정 추가의 기본 단축키는 C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 단축키는 별로 안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C를 누르게 되면 원래 보이던 화면에서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날짜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로 추가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단축키는 여기 있는 Q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보이는 그대로 이 상태로 추가가 되고 일정은 하루 종일을 기본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으로 추가하고 싶을 때는 Q를 누르고 유튜브 일정 추가하고 바로 엔터를 누르면 오늘 일정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추가하는 거 말고 내가 시간을 콕 지정해서 추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Q를 누르고 14시부터 18시까지 유튜브 촬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은 이렇게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제목만 이렇게 따로 들어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특히 이렇게 1 단위로 보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옆에 빈 공간을 눌러가지고 요거를 길이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일정을 추가할 수 있긴 한데 월 단위로 보고 있었을 때는요 여기다가 시간대별로 추가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때 Q 누르고 시간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진짜 편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입력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마우스랑 키보드랑 같이 쓰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로 일정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요 위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루 종일 일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시간대별로 일정을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월별 보기 일정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눌렀을 때 시간대별로 일정을 등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별 보기 일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하나의 이벤트를 여러 날짜에 거쳐서 종일 이벤트로 놓고 싶으시면 그건 이렇게 월별 일정에서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니까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주별을 일정하고 월별을 일정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영상을 좀 유심히 보셨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일정을 기본적으로 추가하게 되면 항상 여기 있는 기본 캘린더 일정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른 캘린더 일정으로 이렇게 바꿔서 등록을 했더라도 다시 일정을 등록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기본 캘린더가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추가한 캘린더 일정이 다음에 기본 캘린더로 설정이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PC 기준으로 일정을 추가할 때 기본 캘린더는 활성화된 캘린더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기본 캘린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할 때 이 기본 캘린더 빨간색이 표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 이걸 눌렀을 때 기본 캘린더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개인 업무가 기본 캘린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팁이 있다면 여기 있는 기본 캘린더는 제가 맨 처음에 구글 캘린더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캘린더고요. 제가 그거의 이름을 이렇게 기본 캘린더로 수동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나머지 캘린더들은 제가 직접 수동으로 여기서 추가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 기본 캘린더 말고 나머지 캘린더의 순서는요, 이름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연례 행사를요,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이거의 번호를 2번으로 고쳐요. 그러면 연례 행사가 밑에 있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처럼 캘린더가 여러 개가 있으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가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등록할 때 맨 위에 있는 게 기본 캘린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저 맨 위에 있는 요걸 끄고 이렇게 바로바로 개인 업무가 들어갈 수 있게 이 켜고 끄는 거를 진짜 많이 씁니다. 물론 이런 기본 캘린더 설정을 변경해 주지 않아도 일정을 추가하는 중에 제가 원하는 캘린더를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추가했을 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되게 여러 번 눌러줘야지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정을 추가할 때 캘린더 설정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정확하게 글자를 누르면요, 바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게 따로 클릭을 한 번 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여러 개 쓰면 또 좋은 점이 제가 원하는 캘린더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기를 설정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변경한 일정이 제 캘린더에 바로 반영되기도 하고, 부부나 커플들이나 뭐 친구들끼리 일정을 공유할 때 이렇게 특정 캘린더를 공유하게 되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캘린더를 여러 개로 설정하게 되면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바로 캘린더별로 알람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개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알람을 설정했고요. 가족 일정 같이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루 전에 알림이 오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게 되면 저는 알림이 PC에서도 오고 스마트폰에서도 오고 워치에서도 오기 때문에 제가 추가한 일정을 시간에 맞춰서 안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정 추가했을 때 이거는 특별히 언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정확한 시점이 있으면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지금 여기 캘린더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3시부터는 또 다른 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있을 일정은 여기에 워치에 보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스마트폰이나 PC나 태블릿 같은 거 보지 않아도 다음 일정은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알람도 오니까 진짜 일정 관리하기 이런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 업무 색깔이 저는 지금 요 색깔로 해놨는데, 부분적으로 여기 있는 빨간색 되어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개인 업무인데 제가 색깔을 따로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색깔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요 색깔만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가 구글 캘린더를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숨겨진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요, 구글 캘린더의 고질적인 단점인 음력하고 공휴일 표기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산 캘린더인 삼성 캘린더나 네이버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 음력 달력을 정식으로 지원하는데,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조 캘린더를 한국으로 설정을 해두면요, 이렇게 날짜별로 음력 날짜가 괄호로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일정을 추가했을 때 음력 몇 월 며칠에 추가하기 요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쉬운 해결책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갤럭시라면 여기 있는 삼성 캘린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삼성 캘린더는요, 이렇게 삼성 계정뿐만 아니라 구글 캘린더랑도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추가했을 때 날짜에서는 이렇게 음력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하루 종일로 선택한 다음에 밑에 반복 설정도 매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저장되는 캘린더를 내 캘린더 삼성이 아니라 여기 구글에 있는 캘린더를 하나 지정을 하시면요, 구글 캘린더의 반복 음력 일정이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수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우게 됐을 때 모든 일정들을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삼성 캘린더를 메인으로 쓰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삼성 캘린더는 PC나 아이패드용 앱이 따로 없고요. 그리고 동기화되는 속도가 안드로이드 정책상 구글 캘린더보다 훨씬 느리고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이런 음력 일정을 추가했을 때 조금 더 번거롭긴 합니다. 그럴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릴 방법은 다른 사이트의 도움을 좀 받는 건데, 제가 그나마 추천드릴 방법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1988년 10월 3일 이렇게 일정을 추가하고요, 시작부터 끝날짜까지 정한 다음에 일정을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일정이 생성이 되거든요. 요거를 ICS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에 가서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가져오기를 눌러서 방금 저장했던 그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기를 해서
원하는 캘린더에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캘린더에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추가한 내용을 삭제하려고 했을 때 아까 갤럭시에서 추가한 거는 하나 누른 다음에 전체 다 지우기 이런 게 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은 다른 캘린더에 새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음력 내용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삭제하고 싶으면 그 캘린더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 그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공휴일인데 구글 캘린더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공휴일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쉬는 날짜하고 조금 맞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체 공휴일이 그렇습니다. 네이버 캘린더나 삼성 캘린더 같은 국산 캘린더들은 이런 대체 공휴일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거든요. 스마트폰용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시면 구글 캘린더 앱에서 삼성 캘린더랑 이렇게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삼성 캘린더에 있는 공휴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9월 12일 대체 공휴일을 제대로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PC예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대한민국 QL은요 이렇게 대체 공휴일을 표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PC에서 이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쉬는 날짜를 진짜 우리가 쉬는 날이랑 정확하게 일치해서 달력에서 보고 싶으면 누군가 이걸 수동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 캘린더를 구독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군가 이런 작업을 해주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구글 캘린더에서 이렇게 URL로 추가를 누르고 그 주소를 붙여 놓으면요 이렇게 대한민국 빨간 날이라고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대체 공휴일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휴일 이걸 안 보고요 요것만 켜놓고 보고 있어요.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요거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직접 해주시는 분들에게 힘내라고 거기에서 댓글 하나만 적어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다른 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이패드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커맨드 키를 길게 누르면 단축키들이 다 나오는데 일정 보기, 일별 보기, 주간 일정, 월간 일정 이런 게 단축키로 다 이렇게 가능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 일정 만들기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화면을 일부 가리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 일정을 보면서 이렇게 일정을 추가할 수가 있고 상세히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내려서 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맨드 F를 눌러가지고 검색하기 기능도 지원하고요. 근데 특이한 점이라면 여기 날짜를 이동할 때 방향키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실제로 해보면 방향키로 날짜 이동이 안 될 겁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키보드 설정인 전체 키보드 접근을 켜고 몇 개만 튜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 가지고 날짜 이동이 되고 일정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전체 키보드 접근 이걸 켜기만 하게 되면 좀 많은 에러가 있어가지고 그 에러를 해결하려면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이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자세히 설명 안 드리도록 하고요. 옆에 있는 이 월별 일정을 이렇게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 아이패드용 구글 캘린더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PC랑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PC에서는요 일정을 등록했을 때 뭐 16시 이렇게 일정 시간을 추가하게 되면 그 시간대로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아이패드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수동으로 타이핑한다고 그 시간대에 입력이 안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주간 일정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정을 추가하려면은 조금 조심해서 화면 터치를 해가지고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빈 공간을 터치한 다음에 살짝 내려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면 되긴 되는데 PC처럼 이렇게 편하게 등록할 수 없다는 건 조금 불편했고요. 자, 기본 캘린더라고 등록해놨던 이름이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게 모바일 장치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도 이렇게 일정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게 동기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바일에서는 기본 캘린더 이름이 일정으로 고정된다는 거 요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갤럭시 탭 구글 캘린더는 사실 그렇게 사용성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 단축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을 추가했을 때 뭐 이렇게 시간 변경 가능하고요. 이렇게 앞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하고 이런 일정도 길게 눌러가지고 뭐 이동 가능하다 뭐 이런 건 전체적으로 아이패드 인터페이스랑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저는 단축키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단축키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건 진짜 아쉽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PC부터 모바일 장치까지 구글 캘린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내용 다 보셨으면 어때요? 구글 캘린더가 생각보다 기능이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국산 캘린더인 네이버 캘린더나 삼성 캘린더, 뭐 톡 캘린더 이런 것도 기능들이 되게 대단하긴 한데 구글 캘린더만큼 동기화 잘 되고 범용성이 있으면서 안정적인 캘린더는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캘린더 앱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